미래통합당 얘기 나와서 자연스럽게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리더십을 두고 또 내홍에 휩싸이는 듯합니다. 지금 과연 야당이 이렇게 분열할 때인가라는 비판과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됩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 참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는 분이고 외부인에게 당 운영을 맡기고 또 당의 미래를 맡기려는 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정당에게 어떻게 국민이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새 당선자들 계시잖아요. 하루빨리 조기전대를 열든지 해서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습대책위원회 성격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국회통 장성주 소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의 반대는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안 된다. 그리고 선거 패배에 어찌됐든 책임이 있는 분 아니냐라는 반대의 목소리인데, 그렇다면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아니 통합당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할 만한 분으로. 있다면 왜 선거 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하자. 그래서 그분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주고 시기도 2, 3개월의 조기 전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주자라는 것이 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선거 때 선대위원장이긴 했지만 뭐 공천 다 끝나고 막판에 왔기 때문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실은 뭐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태형 의원처럼 좀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 저분이 총괄선대위원장이었는데 과연 저분이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아니 우리 내부에서 찾아보자. 왜냐하면 그동안 비대위원회도 구성을 많이 해보고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모셔왔지만 과연 당이 비대위 체제가 성공했느냐라는 거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당을 잘 아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기전대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권한을 갖고 당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반대파들의 입장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좀 월권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분은 이제 떠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해야 될 일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서 저희들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당선자 대회를 여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새로운 21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분한테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옮기고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열린민주당은 선거 후에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그 비대위의 선봉을 이분이 맡았습니다. 최강욱 전 공식기관 비서관, 최강욱 당선인이 열린당의 비대위 선봉을 맡게 됩니다. 세석밖에 그쳤죠. 사실은 이근식, 정봉주, 손혜원 이분들은 당을 만든 입장에서 상당히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몇몇은 사의를 표명했어요. 최강욱 당선인이 열린민주당 최고위의 만장일치의 추천을 받아서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내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줬다라는 혐의로 내일 본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지난 17일 당선 직후에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난 17일 당선되자마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분노에 가득한 발언들로 보이고 당선 후 일성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도 일고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말입니다. 그제 검찰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윤석열 총장과 그 패거리들이라고 본인의 감정의 대상도 특정을 했습니다. 어제 4.19 혁명을 기념하며 그 숭고한 뜻 더럽힌 배신자들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박성규 대변인,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신임 비대위원장인데 네네. 당선인이죠? 네. 누구에게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윤석열 총장에게는 분명 화가 난 것 같고 윤석열 총장에게 화가 났는데 왜 그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거침없이 쏟아내죠? 공직에 있는 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품격을 얘기하는데 갚아주겠다, 사악한 것들, 더럽힌 배신자들
이거 일반인들도 공개적으로 잘 안 씁니다. 우리 방송에서 저런 표현 쓰면은 당장 지적받을 거요. 아마 그렇죠. 김진애크가 저 혼낼 거요. 저는 저런 최강욱 이제 국회의원이죠. 시작을 저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저 마음이면은 정말 큰 사고 칠 수 있어요. 국민을 정말 실망시키게 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통합당을 누르고 압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보니까 민주당과 그 계열에서 가져간 표가 49.9%예요. 통합당이 41.4%예요. 한 8%포인트 정도 차 나옵니다. 그러면 41.4%는 그래도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최강욱 비서관이 속한 열린민주당이 받은 표는 4.5%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열린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조국을 살리겠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안 두겠다고 하는 그렇게 선거 전부터 외쳤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에 불과하다. 예. 당신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걱정스럽고, 이 얘기를 꼭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어제 화제가 된 얘기예요. 최광욱 비서관이 채널A 기자하고 MBC 제보했던 제보록을, 녹취록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에 최강욱 비서관이 올린 글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얘기를 그 제보자의 녹취록에 있다고 최강욱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MBC의 간부가 제보록을 다 훑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더라요.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국민 앞에 터뜨린 거예요. 저런 사람이니까는 허위 인턴 경력 쓴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저 사람의 인식 속에서. 저런 위험한 사고를 가진 사람의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앞으로 저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더 들어야 할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기된 이 의혹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제기된 이 거짓 정보를 퍼나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실관계 확인하고 책임이 있다면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